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오늘장의 특징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반도체주들이 윗꼬리가 달리거나 혹은 네.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속속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네. 무언가 이 시장 안에서의 수급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개장 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그거에 환호해서 좀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정말 장중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또 이제 뭐 원전이 강하고 또 여러 또 이제 섹터가 또 이제 빠르게 수단매가 돌다 보니까 그 강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조차도 SK 하이닉스 또 이제 한미반도체도 좀 윗꼬리 달면서 좀 대장주들도 윗꼬리 다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다는 모습이 오늘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아쉽지만 네. 오후에 또 고민이 커지실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SK하이닉스처럼 쉬었다가 또 신고가를 기록하게 될지 고민되신다면 지금 집중해 주세요. 오늘도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엽 이사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고요. 투자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90% 높은 적중률로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죠. 인기 검색 상위라던가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그 안에서 급락했던 대표적인 종목들을 모아봤는데요. 카페24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KCS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LG전자 인기검색 상위 올라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이 현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네. LG그룹의 시총을 뛰어넘었다라면서 이 LG가와 순서가 바뀌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LG전자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시네요. 네. 좀 올라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LG전자가 약간 저렇게 N자형 상승이 나올 정도로 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상승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합작사 LG 마그너의 이제 전기차 모터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쓰겠다 그게 확장성에 이제 초점이 또 맞춰지는 이제 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 이제 차지 포인트와 협업 소식이 또 있었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수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합니다. 근데 워낙 또 뭐 추세적으로 그동안 하락해 왔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은 맞는데 그럼 어디를 좀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냐면은 12만 원은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아직 11만 원 돌파를 아직 못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이제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2만 원 강한 돌파가 필요한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 배당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던데 배당도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되죠. 되는데 네. 이제 지금 LG전자가 또 이제 현대차 그룹과도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차 그룹이 또 이제 3분기에 또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정말 크죠. 큰 기업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주주 환원과 이제 연결만 되면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뭐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뭐 큰 배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LG전자 인기검색 상위 올라봤습니다. 고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가야만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시죠. 여기서는 카페24 급등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와 손을 잡고서는 뭔가 카페24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때 그 당시 이제 집에서 할 것 없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페24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모멘텀을 잃은 듯 했거든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렇게? 네, 살아날 뿐 아니라 네. 지금 내 시가총액 9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1조 원 그 이상도 가려고 이와 같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의 뭐 9천억 돌파하는 상한가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정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정말 없는데 또 이제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굉장히 끼가 많고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한 3만 2, 3천 원 또 이제 2분의 1 반토막 났다가 주봉상에서 120MA 자리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부터 쉼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도 하염없이 빠졌고 상승할 때도 조정 없이 상승할 정도라면 굉장히 끼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이 이제 또 라이브 커머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도 뭔가 좀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유튜브와 구글 모멘텀 이 좀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라이브 커머스의 연평균 성장률이 2028년, 2029년까지 한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 주식 그 중심에 카페24가 있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탈바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총 9천억 구간에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1조 원대로 넘어가는 순간 또 다른 그룹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24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수상한 종목 후보 또 다른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한 종목입니다. KCS인데요. 오늘 가상화폐가 아닌 갑자기 양자 암호화폐가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테마주들도 움직여서 무엇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주인공은 KCS였어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이거 이제 적자가 아니고 회사도 괜찮아요. 네네. 회사 괜찮은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자를 말씀하셨는데 SKT와 이제 협업한 이제 양자 암호칩이 첫 상용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최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세계 주식 시장에서 뉴스가 나올 때 세계 최초라는 단어 수식어가 붙으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단기에 좀 이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데, 그 양자 테마가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앞으로 정말 그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력도 있고 그 이제 성장성도 정말 큰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도 있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매수세가 쏠릴 때도 보면은 이게 분산해서 그러니까 강한 테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KCS는 종목만의 개별 이슈로 좀 부각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봉에서 살펴보면은 뭐 일봉에서는 조금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지만 주봉에서는 그래 여기서는 좀 이렇게 중장기 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곳에서 이슈까지 붙으면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8,000원 뭐 돌파도 했었지만 또 8,000원 전에서 또 매물 소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강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 개별적으로 보자. 그래서 좀 오늘은 급등하지만 스톱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자기술 퀀텀 코리아라는 이벤트도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역시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쵸. 오늘처럼 뭐 단기적인 상승에만 그칠 것이다. 길게 가져갈 만한 그런 매력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뭐 크지 않고. 알겠습니다. KCS는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보죠.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삼양사가 더 많이 밀리고 있고, 저는 그냥 이 기사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이 창업주에 따른 이 매각 소식에 삼양식품의 주가는 다소 좀 부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삼양식품을 사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대주주들이 뭔가 빠져나간다라는 것도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일단은 음식료 업종 지수 차트를 좀 보시거나 기억해 보시면 음식료 업종 지수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두 자릿수 한 12%, 13%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급등을 했고 이격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번 주를 맞이했고, 이번 주의 고점이 업종 지수가 고점이 4,993인데 5,000포인트를 앞두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또 삼양식품의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좀 1분기 실적 너무 좋고 K푸드의 인기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 필요한데 뭐 창업자의 뭐 막내딸 뭐 100억도 안 돼요. 근데 뭐 다 매도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50만 원 초반에 좀 낮긴 하지만 다 매도했다는 거. 그리고 또 덴마크에서 또 리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단기적으로 아까 업종 지수와 또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이슈,
그렇다고 하면은 좀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오늘 같이 음식료주들이 함께 좀 밀리는 모양새인데 그럼 그 안에서도 다 같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업종 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시장에서 좋다 하다가 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수 기회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살짝 이 고비 넘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희는 스톱하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오늘 장중에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넥스트. 이 종목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영일만 투자 소식 때문에 올랐어요. 요즘 바닷가가 뜨겁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이 넥스트 그 안에서 유독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이 좀 올라올 때 끼가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끼. 네, 지난 날짜를 보면은 6월 7일 날 비록 음봉이었지만 거래량이 2,9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근데 상장 주식 수가 이 기업이 2,600만 주거든요. 그래서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정말 관련된 관광 관련주들 또 영일만 이제 관련주들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추려서 뽑아놓은 관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히 올라오는 21선에 거의 터치하는 가격에서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끼는 종목은 반등 나올 때 한 3%, 5%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승할 때 이렇게 좀 시원하게 저렇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상한가를 마감할 했을 정도. 그리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종목이 아주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또 관광 관련주들이 또 전반적으로 함께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또 이쪽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없음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상한까지만 그래도 좀 계속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넥스틸이 근데 어떻게 상장 주식 수보다 거래된 그게 많다라는 거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요. 이게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네. 화장품 주식에서도요. 최근 1년 동안에 10배 이상 난 주식이 있는데 그 초반에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 이상 터진 기업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또 시그널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넥스트 좀 끼가 있다, 수상하다. 그래서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 다 알아봤고요. 전체 10개도 빠르게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투자 시 판단 참고해 보세요. 삼양식품과 KCS만 스톱이고 나머지 8개 종목 모두 다 고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우리 이상엽 이사님의 선택을 받은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름이 긴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2위에 네. 있는 네. 오늘 안 그래도 원전주들이 그 뉴스케어 파워 덕인가요? 많이 좀 올라주던데 네네. 시작됐습니까? 다시 이제 2차 반등 초입에서 시작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바다가 뜨겁다고 하셨지만, 오늘도 날씨가 참 덥고, 여름에 폭염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또 이제 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인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원전 이제 사업이 3배 이상 커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영일만 또 관련 철저한 예산 검증을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좀 주춤하면은 또 원전이 또 재차 부각받았고 또 최근에 강할 때 원전은 또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엇박자 나는 식으로 이쪽이 재차 부각받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원전 체코 쪽에 원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대감이 있습니다. 7월인데 이르면 6월 말이라고 합니다. 6월 말이라고 하면은 지금 중순 넘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이 2파전이고 3파전도 아니고 또 수주 규모가 또 30조 원이에요. 그래서 뭐 되면 좋고 돼야 되겠고 근데 워낙 크니까 기대감은 정말 크다는 거.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월 말에 급등했을 때 그 모멘텀, 뉴스케일 또 건설 프로젝트 그때 외국인이 한 570만 주 샀는데 오늘까지 추정치로 보면 외국인이 한 샀다 팔았다 했지만 700만 주 넘어가는 누적 매수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초점 맞출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는 24,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체코 원전에 거는 기대가 좀 큰가 봐요. 많은 분들이 계속 원전주를 언급하십니다.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